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OX를 풀 때 답만 맞추면 될까요? 암기 버튼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나요? 암기가 뭔지 모르더라도 수험법학을 공부하며 OX를 풀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한 합격생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수험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암기가 뭔지 모르신다고요? 암기는 오픈소스로 풀린 무료 플래시카드 프로그램입니다. 앞면, 뒷면 문제를 풀고 난이도에 따른 버튼을 선택하여 나중에 언제 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카드 뭉치마다 세팅을 통해 반복 간격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기를 활용해 공부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네 부터 전세계 사람들이 개발해놓은 신박한 애드온, 통계학적 연구를 거친 효율적인 알고리즘까지 외국 양키 사이트 등을 보며 전세계 직장지성이 만든 결과물을 온전히 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세상에 이런 천재적인 공부 프로그램을 이제야 만나다니.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공부의 적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가 이걸 쓸 줄 모르면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하는 방법을 모르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요. 처음에 이것저것 양키를 적용하다 보면 이런 것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이거 조금만 더 뭔가를 세팅하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일 수도 있고 학교 시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역시나 시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처참한 자신의 점수를 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 양키로 공부하는 거 맞나? 그리고 객관식은 OX로 보는 게 아니라는데 회독으로 묵묵히 공부하는 게 맞는 길인 것 같은데 암기로 공부하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는데? 그냥 편하게 인강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맞는 말입니다. 암기로 공부하는 것은 아직 검증된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빠르고 안전한 합격이 최고인 수험 공부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부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낯선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기를 포기하고 안전하고 일반적인 공부법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두 번째, 암기로 꿋꿋이 공부하는 것. 이 영상의 뒷부분은 암기를 꿋꿋이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께 드리는 아주 약간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암기로 OX를 공부하는 것,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OX 자체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서일 수 있습니다. OX 문제는 찍어도 맞을 확률이 50%입니다. 머리를 비우고 5만 개로 선택하더라도 확률상 반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OX를 풀며 OX 답만 맞추고 지나가버리면 정작 공부는 안 되고 있는데 많은 양을 공부했다고 환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해설까지 꼼꼼하게 완벽하게 봐야지 하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시간에 짓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반복 간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양키 반복 간격을 자유롭게 세팅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너무 자유롭다 보니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말 그대로 선택의 역설이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더 효율적인 세팅법을 찾다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활용 기준을 잘 모릅니다. OX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하는지, 반복 간격을 어떻게 세팅할지 모른다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양키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준을 잘 몰라서입니다. 기준이 없는 계획은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결국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헤매기 십상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버튼 선택에 있습니다. 암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암기를 하면서 언제 어려움을 선택할지, 언제 다시를 누를지, 언제 알맞음을 누를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대부분 암기의 핵심을 애드온, 반복 간격 세팅, 알고리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암기의 핵심을 버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튼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반복 간격을 며칠로 선택할지도 결정되고 공부 카드의 내용을 어느 정도 깊이로 공부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버튼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암기 공부의 핵심 키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암기 버튼은 총 4가지입니다. 다시, 어려움, 알맞음, 쉬움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를 눌러야 할까요? 언제 어려움을 눌러야 할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것이 암기 공부의 키이며 당신의 공부 전략에 따라 다양해질 것입니다. 저는 법학 OX를 암기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사용한 기준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버튼 선택의 기준을 법적 근거가 떠오르는가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카드의 답이 5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판례인지, 법조문인지, 조리인지 알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판례가 답의 근거라고 해도 굳이 판례 문구를 줄줄이 읊을 정도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의 판례인지 딱 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답의 근거가 판례인지, 법조문인지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를 적용해보면 다시 버튼은 어떠한 이유로든 답이 틀렸을 때, 그리고 답을 맞췄더라도 찍어서 맞춘 것일 때 누릅니다. 어려운 버튼은 답은 맞췄지만 내가 법적 근거가 뭔지 모를 때 누릅니다. 흔히 말해서 내가 맞추긴 맞췄는데 왜 맞춘 것인지 모를 때 누릅니다. 알맞은 버튼은 답을 맞추고 그 근거가 판례인지 법조문인지 등을 안다고 느꼈을 때 누릅니다. 쉬운 버튼은 답을 맞췄는데 내가 법적 근거를 사례형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판례 문구까지 상세히 기억날 때 누릅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를 버튼 선택의 기준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적 근거를 아는 것이 수험법학의 핵심입니다. 변호사 시험이든 어떤 수학법학이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주장할 때 아무튼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근거보다는 민법 750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법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수험법학에서 핵심은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인지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OX를 풀면서 답이 틀렸는데 해설을 보니 내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올립니다.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려버렸네. 이거는 내가 아는 거니까 넘어가야지. 하지만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다시 풀었을 때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스트 자체나 맥락상 인지적 부담을 줘서 지식을 아는데도 틀리게 유도하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자주 실수하는 인지적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이 틀렸을 때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다시 버튼을 누르는 이유입니다. 만약 다음에 풀었을 때에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면 그때 얇기 쉬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지적 부담, 약점일 수 있기 때문에 틀리면 아무리 내가 답의 근거를 잘 알고 있더라도 다시 버튼을 누릅니다. 세 번째, 얇고 넓게 공부하는 수험 적합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OX의 답을 맞추고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몰라도 근거가 판례인지만 알면 타대형에서 판례를 지어서라도 쓸 수 있습니다. 혹은 근거가 법정인지만 알면 법전을 나눠주는 시험에서는 법전을 찾아서 타례형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혹은 법전을 나눠주지 않는 수험 법학이라도 그러한 취지의 법조문이라는 것을 적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례 껴도 문구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얇고 넓게 공부해야 하는 수험 법학 공부상 모든 것을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객관식 OX는 상당히 폭넓은 범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타례형 기록형에서의 A급 쟁점에서 못지않은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수험생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충 답의 근거가 판례인지 법조문인지만 알아도 OX를 푸는 것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 심지어 사례형 기록형에서는 흔히 말하는 비벼 쓰는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얀키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험상 버릴 수 있는 문제도 여전히 나의 얀키 공부 테이블에서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 문제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수험상 중요한 문제인지는 기계적인 문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에서 출제자 혹은 실무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인간적인 합의에 따릅니다. 또한 안키로 OX를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나에게 적합한 반복관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안키는 개인화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자, 다시 컴퓨터 앞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안키를 켜고 안키 OX를 돌립니다. 버튼을 누르며 나름의 근거가 생겼지만 어쩌면 여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안키 카드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전히 생각보다 많은 카드 양에 비겁합니다. 다만 안키는 사실 당신의 습관을 만드는 툴입니다.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입니다. 안키를 꾸준히 하다가 몇 달 후에 타령 시험을 보다가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나는 내용이 나왔을 때 갑자기 안키 OX 카드가 생각나면서 사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판례를 열심히 지어내서라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열공하세요.